카잔차스키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비극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카잔차스키가 러시아어로 작품을 썼다면 톨스토이, 도stoyevsky보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존 스타인백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크레타 섬은 이렇게 밑에서 보시다시피 그리스의 맨 아래쪽에, 지중해 쪽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의 섬 중에서 인구가 많은 지중해 5번째 섬으로 돼 있고, 이게 여기가 산과 협곡이 많아가지고 하이킹, 트레킹으로 유명한 휴양지로 뽑히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에 받아가지고 건조하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한마디로 살기 좋은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하고 조르바하고 그 만남을 볼 수가 있는데, 항구 도시 피레이포스 카페 안에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배를 기다리다가 이게 영화에서 보면은 약간 습하고 약간 뭐라고 할까, 습한 그런 가운데 아침에, 그러니까 네네네, 안개에 자욱한 그런 카페 안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항구 도시의 느낌으로 유리민이 밀리며 건장한 덩치를 한,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말을 더듬게 되네. 그러니까 그 항구 도시에 발효시킨 이 표현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카잔스키 그런 문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상을 하게 되고 이게 표현대로 가다 보면은 그 속에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발효시킨 셀비오 술과 사람 넷에 진동하는 추운 날씨, 사람들의 숨결은 김이 되어 유리창에 뽀얗게 서려 있었다. 유리문이 밀리며 건장한 덩치를 한 옷에 군데군데 진흙이 튄 늙으스레한 부두 노동자 하나가 맨발로 맨머리로 들어섰다. 여 콘스탄티 잼이 어떤가? 산다는 게 감옥이지. 그것은 종신형이고 말고 빌어먹을. 개똥철학이 나부랭이들이 주워들을 듯한 덥석부리가 말했다. 두 개의 눈동자가 내 정수리를 깨뜨려 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두 개의 눈동자가 내 정수리를 깨뜨려 오는 느낌은 화자가 책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시선을 느끼면서 고개를 드니까 60대 노인 하나가 유리창을 코로 찌르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겨드랑이에 다소 납작한 보따리를 끼고 있었다. 성큼성큼 탁자 사이를 지나 내 앞에 우뚝 섰다. 여행하시오? 어디로?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가시오. 크레타로 가는 길입니다. 왜 묻습니까? 날 데리고 가겠소? 왜요?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서요. 왜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가령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까짓거 날 요리사라고 치쇼. 여기서 그냥 조르바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조르바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화자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딱 느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이 조르바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인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 느낌이, 조르바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그러니까 야성적인,
그 원초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화자를 보면 맨 처음에 친구와의 대화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자 그렇게 하는데 이 화자가 주춤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언제까지 대가리에 잉크를 뒤집어 쓴 채 종이나 씹으면서 서 있겠는가. 나와 함께 가세. 저 멀리 카프리카의 위험에 처한 수많은 동포가 있잖아. 함께 가서 구해주자고. 그러면서 화자에게 자네는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화자가 이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요, 친구가. 그러면서 실망을 하면서 다시 보게 이 척별레야. 그러면서 약간 질책을 아닌 질책을 하면서 떠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화자는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해준 이별을 한 내 친구는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하면서 자기의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이게 자기 삶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모습을 갖고 이게 조르바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조르바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이 1943년도에 지어진 책인데 이게 카잔자스키가 1935년도에 일본과 중국을 여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 대한 사상이 조금 들어가 있고 동양에 가지고 있는 약간 흥미, 일본에 대한 뭐라고 할까, 좋은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 입장에서는 별로 안 닳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일본을 찬양하는, 일본을 막 동경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친구가 그래요. 외인들의 말로 후도신, 타락시아, 올림포스의 평정, 얼굴은 미소를 짓는 부동이 가면 뒤에 일이야 각자의 몫이고, 여기서 후도신이라는 것은 행복이나 불행이 닥쳐도 흔들리는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부동이 가면이라는 거는 일본 여행을 하면서 게이사들의 그 화장하고 분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면을 쓴 가장 거짓된 아름다움에 속하는 일본의 가면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는 이게 크레타 섬에서 그 친구와의 그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가지고 그 크레타 섬의 갈탄강에 있는 갈탄강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산에 임차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삶을 살기로 하고, 피레프 항구의 카페에서 책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조르바를 만나게 되면서 같이 합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가부 소말리에인가? 네, 소말리에와 그런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붓다의 원고를 완성하게 돼요. 이게 붓다의 원고도 거진 그 시대에 그 전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르바하고 그 크레타 섬에서 갈탄강 사업을 하면서 이게 목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에서 이게 벌목을 하면서 산에서 나무를 내려오기 위해서 그 케이블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케이블이 옛날의 기술이니까요. 1940년도 그 전의 기술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과학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으로 삶으로 하고, 그리고 조르바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약간 치밀한 사람이에요. 이게 따져보면은. 그래서 계획을 하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기울기를 못 맞춰가지고, 개통식 날, 4번의 시도를 하지만, 나중에 다 무너지고, 사업이 망하게 돼요. 그 사업이 망하게 되는 날, 양고기를 굽던 인부들이 도망을 가고,
그 나머지는 양고기가 타고 있을 때 양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그 양고기와 술을 조루바하고 같이 마시면서 그 화자가 춤을 추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 춤을 추게 돼요. 조루바한테 나한테 춤을 가르쳐 주소. 그렇게 해가지고 춤을 추게 돼요. 그래서 저기 한바탕 군인의 춤인 제인 베이코를 조루바가 알려주면서 저기 그 망하는 슬픔을 갖다가 약간 조루바는 춤을 저기 가장 힘들 때 춤을 추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화자도 그 느낌으로 조루바하고 함께 춤을 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기 떠났던 스타브리타키가 천국의 카페의 샘에서 만나자는 꿈을 꾸며 꿈을 꾼 뒤 폐렴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저기 탄광 사업이 망한 뒤 조루바하고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기 이 조루바를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잘 보아두고 그리고 또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서로 연락을 서너 번 하다가 교류하다가 어느 날 꿈에 조루바 꿈을 꾸게 되고 일어나서 까닭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조루바 부인한테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조루바 부인 누바한테 그 산투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알렉시스 조루바를 보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삶의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세계만을 이게 어우리고 사는 사람인데 피레프 항구에서 저기 화자를 만나가지고 저기 탄광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조루바가 그 어깨에 들은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하나에 들고 오는데 그게 산투르라는 악기를 들고 와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려고 모아둔 돈을 가지고 산투르의 보물을 산투르를 사가지고 그거를 나의 보물처럼 여기고 그 산투르는 하나의 조루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존심, 자기 그런 정신 세계인 것 같아요. 산투르를 표현할 때 산투르는 짐승이며 짐승에겐 자유가 있어야 한다. 조루바가 산투르를 연주할 때는 어떤 말도 자기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걸지 말라. 그냥 본인이 그 산투르를 연주할 때는 그거는 자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조루바 화자에게 계약하는 조건이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인간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조루바는 모든 일을 할 때 새로운 것처럼 항상 오늘이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무슨 정열을 쏟아붓는 사람이고 갈탄광 사업을 할 때 그 화자가 그 인부들에 의해 가지고 화자는 약간 사회주의나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인부들을 갖다가 그 서로 평등한 그런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조루바가 모든 것을 관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화자가 와가지고 인부들을 풀어주고 하면은 자기가 힘들다. 그리고 나서 인부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라. 잘해주면 그게 권리가 되고 그리고 화자가 그 인부들이 화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랐을 것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조루바는 인생의 춤을 그러니까 3살 때 첫 아이가 3살 때 죽었을 때 그때 슬픔을 승화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또 크레타 섬에서 만난 부블리나가 죽고 아니면 케이블 곡가선이 무너진 날 이게 춤을 추면서 슬픔을 가장 힘들 때 본인이 힘들 때 그 춤으로써 승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조루바가 그냥 막 방탕한 생활이면 바닥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에서 군인으로서도 출가했는데 이때 불가리아 놈들의 길을 수집하는 그런
이게 여기서는 그 기를 수집하는 맨 처음에는 이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표현하는 거는 이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나라는 기 수집으로 가지고 그 기 수집을 표현한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상대편의 불가리아 신부를 살해하고 불가리아 신부를 살해했는데 마을로 그 다음날 내려오니까 아이들 5명이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본인이 살해했던 신부가 그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신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동전과 그 물품을 샀던 거를 아이들한테 다 주고 오면서 그 반대적으로 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잔인하던 거를 합리화했지만 그 뒤에는 이런 슬픔이 있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끝나고 나서 부블리나가 죽고 나서 모든 또 그 화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화자가 어떻게 부블리나를 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어제의 일을, 그러게 어제의 슬픔을 왜 연장시키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르바가 세계를 닦으려면 새 계획을 세워야지요.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묻지요. 조르바,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일하고 있네. 잘 해보게. 이거를 보면은 조르바는 그냥 앞만 보고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로 끝나고 오늘 또 어제에 머물다 보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냥 조르바가 맨 처음에 위에 거는 다 갈타는 사업을 하고 망했을 때 그 양고기하고 술을 마시면서 화자가 춤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부르는 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받으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이거 춤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니요. 여기서 보면은 화자가 춤 좀 가르쳐 주세요 해요. 그러면서 지금 조르바가 너무 놀래고 있어요. 춤도 안 추고 했던 사람이 춤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안소니킨이 진짜 멋있다는 게, 다른 조르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입이 안 돼요. 근데 산투르 악기를 하고 싶었는데 별로 안 멋있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예. 근데 이게 사업을 망했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지금 완전히 깡그리 지금 망한 사람인데, 이게 사업을 망하면은 이게 맨 처음에는 멍하다가 나중에 현실이 되는데, 이 조르바를 만나면서 화자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극복하는, 이게 자신의 자신의 가장 힘든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살았던 화자가 이제 가장 힘든, 따지면 밑바닥 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동력이랄까, 그 힘을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춤을 봤을 때는 그냥 내용을 모를 때는 왜 저렇게 추고 있나 하지만, 저렇게
진짜로 힘들 텐데 그 생각을 하면은 이 춤이 조금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리스가 크리타 섬이 요즘은 저기 관광 저기 섬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가. 그래서 슬라이드 쇼로 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잘 안 보여요? 제가 여기 할게. 처음부터. 현재 슬라이드부터. 네. 이게 조르바를 보면은요, 저기 카잔차스키가 그 자유를 열망하잖아요. 자유를 가장 원하는 게 자유인데, 자유에 대한 그 자유가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장자 같은 경우 이게 그 자유를 보면은 장자하고 잠깐만 이렇게 보면은 장자하고 이렇게 헤매나 니체하고요. 제가 그 우리나라의 그 인문학 교수인 최진석 철학자 교수님을 좋아하거든요. 이분은 진짜 개성이 굉장히 강하신데 강의마다 보면은 이게 뉘우치게 할 수 있는, 본인을 한번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자신이 잠깐만 왜 옆으로 가지? 자신을 주인으로 살으라고 하고, 자신의 욕망이 주인이 되고 욕망이 실행자가 되고 나의 말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안에서는 개성을 회복하는 야성도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들을 때 그냥 무조건 듣지 말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들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지만 배우는 것이 습관화되면은 자기 표현의 장애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래야지 자꾸 배우기만 하면은 그거는 그냥 쓸모없는 배움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체도 자신의 평판에 대한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확고히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니체는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중간에 끝무렵에 보면은 그 갈단 사업이 망하고 나서 조르바가 알고 있는 아저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늙은 노새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매일 나가서 풀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 늙어 빠진 걸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늙은 노새도 이건 내 공장일세 똥거른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늙은 노새는 어디다 짐을 실을 수도 없고 쓸모가 없는데 왜 그걸 갖고 매일 아침 풀을 먹이러 가고 그렇게 운동을 시키느냐 했을 때 아무리 늙어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쓸모는 조금씩 있다. 어느 것이나 무슨 이 세상의 모든 것이든 쓸모없는 거는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장자도 무용지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장자는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에 그런 혹이 나고 쓸모없는 것을 목수들은 그걸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거 하는데 왜 베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그 나무에는 또
지나가는 나그네의 휴식처가 될 수 있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나무가 쓸모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그 나무도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은 이게 어제 그 조르바처럼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그리고 중계할 때 저는 중계할 때마다 껌껌이 이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껌껌이 다른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상황이 안 나타나고 그때마다 이게 대처하는 능력도 조금 틀려지고요. 그리고 같은 대처를 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길이 틀리기 때문에 항상 이게 뭐라고 할까 책을 읽고 이렇게 주변에 그 경험 많으신 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처하는 능력을 갖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조금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은 그게 해주는 편인데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느냐 그러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배려가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FM대로 가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외에 하기 싶지면 불억 여로하라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중개업을 하면서 매번 배워야 되고 1년 내내 배워야지 또 까먹지도 않고 세법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1년 내내 배워야 되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개업은 손님한테도 배우고 또 주변 대표님들한테도 배우고 항상 배워야 될 것 같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고객들을 대할 때도 주인이 돼가지고 조금 리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 대표님들도 이게 마음의 주체가 되시고 항상 1년 안에 2023년도에도 한번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